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연세STV 대표원장 김상민입니다. 오늘은 요즘 굉장히 핫한 레이저가 있죠. 피코 하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피코 레이저가 나온 지 꽤 됐고요. 근데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그때 핸드폰이 처음 나왔었거든요. 유명했던 핸드폰이 뭐가 있었냐면 스카이라는 게 있었고, 삼성에서 만든 애니콜 이런 게 유명했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 군의관 가면서 애플폰이 나오고 갤럭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트렌드가 확 바뀐 거였죠. 기미 치료를 레이저 토닝을 하는데, 예전에는 나노세컨드의 레이저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노세컨드라는 건 뭐냐면 레이저가 나가는 조사되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노세컨드 레이저로 많이 했었는데, 이게 사실 기미 치료하다 보면 뭐 10회, 20회, 30회 오래 걸리고 치료가 되는 건지 잘 애매할 때도 있고, 그 나노세컨드 레이저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레블라이트나 포토나 QX맥스 같은 걸로 해도 치료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밀크커피색 반점이나 오타곤반, 어분홍 같은 거 치료해도 약간 치료가 잘 되는지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피코세컨드 레이저가 나왔고, 이 피코세컨드 레이저는 나노세컨드 레이저보다 한 1000배 정도 조사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거든요. 이게 나오면서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반응이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치료가 다 된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전 나노세컨드 레이저에 비해서 확실히 좋은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거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한번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이게 보통 광고할 때 피코세컨드 레이저가 나노세컨드 레이저보다 한 1000배 빠르다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나노세컨드 레이저도 조사 속도가 보통 20에서 40 나노세컨드거든요. 피코세컨드 레이저는 이제 조사 속도가 보통 한 450에서 800 피코세컨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한 100배 정도? 보통 한 50에서 100배 정도 빠르다고 보는 게 맞는 개념입니다. 근데 피코 하이가 요즘에 유명한 건 뭐냐면, 기존의 수입 레이저들이 레이저의 조사 속도가 보통 한 450에서 800 피코세컨드 정도였는데, 피코 하이가 레이저 조사 속도를 300 피코세컨드로 더 단축시켰죠. 조사 시간이 훨씬 빠르다는 개념인데, 저는 이런 피코 하이도 실제로 쓰고 있고, 다른 수입 고가 피코 레이저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레이저 조사 속도가 무조건 작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한 3, 4년 전에도 피코스라고 독일에서 수입해서 국내에서 조립해서 나온 피코스라는 레이저가 있었는데, 그 레이저는 150 피코세컨드로 제일 짧았거든요. 근데 그 레이저는 지금 거의 판매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효과나 이런 면에서 사장이 된 건데, 그래서 고객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거 잘 모르시다 보면 너무 인터넷에 떠도는 광고 문구만 보자면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올바로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나오는 피코 레이저들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고, 핫한 피코 하이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피코 레이저가 너무 많은데요. 레이저 이름에 거의 피코라는 말이 들어가요. 근데 이 피코도 다 동일한 건 아니고, 가격이 2억대의 완전 고가 외산 레이저도 있고, 6천만 원대의 저렴한 피코 레이저들도 있고 한데, 그 수입산 레이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루메니스사에서 나온 피코4나 큐테라에서 나온 인라이트 피코, 그 다음에 사이노슈어사에서 나온 피코슈어 같은 게 있고, 피코 하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로닉사에서 나온 건데, 아까 말씀드린 거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레이저인데, 사용해 보니까 이 레이저 피코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누가 이게 좋았다 해서 다 그게 나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피코슈어도 굉장히 유명한데, 어떤 사람은 피코슈어가 맞았다고 해서 나이트도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루메니스는 제가 이전에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레이저 회사로 보자면 에르메스처럼 굉장히 고가 명품 레이저를 만드는 회사인데, 루메니스 피코4는 약간 부드러워요. 그래서 피코 레이저를 하고 나면 가끔 좁쌀 여드름이나 뾰루지 날 수도 있고, 붉어질 수도 있고, 가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피코4는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예민하거나 지루성 피부염이나 여드름 있는 환자들이 받으시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큐테라에서 나온 인라이트 피코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큐테라 레이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회사에서는 XLV 플러스라는 레이저를 만들었었고, 레이저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인터페이스나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는데, 이거를 사용해 보면 기미도 이제 깊은 기미가 있고 얕은 층 기미가 있는데, 보통 깊은 층 기미가 치료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몇 번 하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인라이트 피코는 어브놈이나 깊은 기미, 이런 깊은 층 기미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좋은 것 같고요. 피코슈어, 이거는 요즘에 많이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건 사이노슈어사에서 나온 레이저 장비인데, 사이노슈어사는 레이저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레블라이트나 악볼레이드 이런 것들, 핀포인트 레이저 이런 거 많이 만들었고, 크림 잡기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이 피코슈어가 업그레이드 전에
있던 모델이 아콜레이드인데 얘도 잡티에 굉장히 효과가 좋았는데 이걸 굉장히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게 피코슈어인데 환자분들 오시면 다 기미가 아니고 흐린 잡티나 흑자 같은 게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떤 병원 가면 흑자 같은 거 잘 제거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선생님들은 또 제거 못 한다고 말씀 안 하시고 이거는 뭐 제거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피코슈어를 이용하면 흑자 제거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하이로닉에서 나온 피코 하이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왔어요. 나온 지는 별로 안 됐고 제가 사용해 보니까 이 레이저도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피코포처럼 뭔가 트러블성 피부, 예민한 피부들, 그 다음에 지루성 피부염이나 여드름성 피부인 분들한테 사용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고 이 레이저를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만든 것 같더라고요. 수입산 레이저들도 좋긴 한데 이 피코 하이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 가지고 MLA 핸드피스를 사용했을 때 레이저 빔이 들어가는 깊이도 다 조정을 할 수 있고 보통 그 프락셔널 방식이 MLA 방식하고 DOE 방식이 있는데 대개는 MLA 방식만 있거든요. DOE 렌즈까지는 없는데 이건 그것까지 다 장착되어 있고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코 하이 레이저는 어떻게 생겼는지 사용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피코 하이 레이저인데 저는 뭐 이걸 구입한 지는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자동차 같은 거 새로 사시면 되게 설레잖아요. 저도 이 레이저 사고 모양이랑 너무 이쁘고 설명 들어보고 제가 한번 사용해 보니까 약간 설레는 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핸드피스인데 보통 토닝을 하게 되면 이걸로 이제 토닝을 하게 되는데 여기 저장된 값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 누워 있으시면 얼굴에 이렇게 토닝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토닝을 하게 됩니다. 토닝을 하게 되면 별로 통증은 심하지 않고요. 약간 따끔따끔한 정도 있는데 피코 레이저를 잘 이용하려면 이런 토닝만 쓰는 게 아니고 프락셔널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프락셔널 방식을 할 때는 얼굴이 약간 따끔거리기 때문에 연고 마취를 한 10분이라도 간단히 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얘를 보니까 핸드피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는 컬리메이트 핸드피스라고 해가지고 빛이 평행하게 나가는 핸드피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토닝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고 VMLA 핸드피스인데 보통 다른 회사들은 MLA 핸드피스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VMLA 핸드피스가 있고 ZMLA 핸드피스가 있어요. VMLA 핸드피스는 스파 사이즈가 10mm로 고정되어 있는데 그 대신 여기를 이렇게 돌리면 피부에 투과되는 레이저 빔의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깊이 레이저를 투과시키게 싶다면 3단계로 넣기도 하고 4단계로 넣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정교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ZMLA 핸드피스는 얘는 빛의 스파 사이즈를 좀 조절해가지고 뎁스도 조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건 이제 줌 핸드피스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잡티 같은 거 제거하거나 오타나 어프너 같은 거 제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MLA 핸드피스 이외에 또 DOE 핸드피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MLA 핸드피스는 그냥 온몸 렌즈를 이용해서 빛을 모으는 방식인데 그 DOE 핸드피스가 회전을 이용해서 빛을 모으는 방식이거든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든 것 같고 피코아이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보통 약간 예민한 피부들, 그다음에 트러블 잘 생기는 피부들 이런 경우에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피코 레이저에 비해서는 약간 부드러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 드리려 있는 피코 레이저뿐만 아니라 피코 레이저 전반적으로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그 만드는 브랜드 회사마다 퀄러티 차이는 있고요. 물론 그 퀄러티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나이트 안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자 피코 레이저를 선택하고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피코 레이저가 굉장히 핫해서 피코 레이저를 선택해서 하셨는데 그게 나이트 되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피부과 같은 경우는 한 10회 정도 티켓팅을 하는데 그럼 나이트 안 맞는 걸 계속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 4가지 피코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해보고 저도 환자분들 피부 타입을 보면 아 이분한테는 이런 게 맞겠구나 되게 감은 작지만 실제 해보면은 또 트러블이 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른 레이저, 다른 피코로 변경해서 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피코 레이저와 피코 하이젠 소개시켜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